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는 폭설과 폭우, 태풍과 산불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과거에 비해 훨씬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요즘인데요.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도 상승하며 지구온난화 경향이 심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에는 교토의 정서 채택, 2015년에는 파리협정을 채택했습니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도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서는 1.5도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과 한파 등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시하고 있죠. 기후변화에 의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지난 2018년 10월 총회에서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5% 이상 감축시켜야 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화석 연료에서 청정 에너지로 탄소 중립을 향한 인류의 위대한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요 국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로부터 지구를 구해내기 위한 에너지 대전환에 큰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지구, 즉 전 세계를 위한 일이지만 사실 탄소 중립 달성 속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청정 에너지가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구현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도권을 지르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경쟁 속에서 무기로 여겨지는 것은 태양광, 그리고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만든 그린 수소입니다. 현재 프랑스가 유럽을 넘어 전 세계 탄소 중립의 리더로 급부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프랑스는 탄소 배출 없이 생산하는 수소인 그린 수소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원자력 산업이라는 무기를 양손에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소는 청정 에너지 가운데 가장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동차와 선박, 항공기의 연료가 되고 연료 전지에도 활용이 가능해 많은 국가가 주목을 하고 있죠. 기술력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한국도 전방위적인 수소 산업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권을 쥐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 경제 기본 계획을 수립해 생산과 활용, 유통 등 전 주기에 걸쳐 수소 경제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모빌리티와 발전 산업의 수소 활용을 확대하고 수소 공급 인프라를 전국에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한계가 있다면 바로 자원이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대대적인 전환은 필수인데요. 안타깝게도 재생에너지 자원의 지리적 편차는 석유 못지않기 때문입니다. 햇빛은 저위도 사막에 풍부하고 바람에도 품질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자원 빈국으로 분류되었죠. 게다가 재생에너지는 근본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낮아 설치 면적이 넓어야 합니다.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한국에서 풍력은 언덕과 바다 위로 밀려나야 하고 태양광은 산비탈과 간척지로 밀려날 수밖에 없죠. 친환경 발전을 위해 환경을 파괴해야 하는 역설이 생기는 이유였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다소비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과 같은 재생에너지 자원 빈국은 재생에너지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석탄을 사오던 호주나 석유를 사오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소를 사오게 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들이 그린 수소 생산과 수출을 위한 역량과 인프라를 차질 없이 갖출 수 있을지도 미지수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인프라가 갖춰진다고 하더라도 해외 수소에 의존을 하는 건 불확실성이 클 뿐만 아니라 에너지 주권 확보라는 수소 경제의 이상과도 어긋납니다. 그러나 안되면 되게 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자원이 넘쳐나는 대신 기술이 부족한 국가와의 협력으로 우리가 가진 한계점을 넘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아주 적합한 파트너인 아랍에미리트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움직임은 산유국인 중동 국가들도 예외가 아닌데요. 아랍에미리트는 산유국 가운데서도 탄소 중립에 앞장서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중동 순방 중에 있는 문 대통령은 한국 아랍에미리트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양국이 수소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소 생산에 앞장서는 UAE와 수소 활용 산업에서 앞서가는 우리 기업들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직접 나서서 강조한 것입니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는 태양광, 천연가스 등의 자원을 바탕으로 물을 전기분해해 얻는 수소인 그린 수소, 화석 연료로부터 생산되는 친환경적 수소인 블루 수소 등 청정 수소 생산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고 우리나라는 수소 활용 분야에서 보급 속도 세계 1위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부터 수소를 도입하기로 한 첫 실질적 파트너이기도 한데요. 아랍에미리트는 원유는 물론이고 LPG 등 천연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세계 6위 산유국임에도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수소 경제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청정 수소를 수입하는 대신 우리 기업은 수소버스를 수출하고 수소 생산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식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 10곳도 수소 동맹을 주도하는 등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움직임에 아랍에미리트 연방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수소동맹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기업들과 함께 손을 잡고 수소 부문의 잠재력에 투자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로 대전환을 준비 중이라며 아랍에미리트에는 풍부한 수소 자원이 있고 한국은 전방위적인 수소 산업 기술력을 보유한 만큼 두 국가가 협력해 향후 미래 글로벌 수소 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로써 양국은 지난해 3월 수소경제협력 MOU를 체결한 것에 이어 협력을 구체화하고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린 수소와 블루 수소의 강점을 가진 아랍에미리트와 수소차와 충전소, 그리고 연료전지와 액화 운송 등 수소의 활용과 저장 및 유통의 강점을 가진 한국이 서로 협력을 하면 양국은 충분히 수소 경제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가 4조 원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 사업 계약서에 최종 서명했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는데요. 방위사업청은 천궁2 개발 및 양산에 참여하는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하나디펜스 등 우리 기업들이 이날 오후 두바이 엑스포 리더십관에서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조달 계획을 관리하는 타와준 경제위원회와 천궁2 사업 계약서를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출은 국산 단일 무기 계약건으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양국의 국방 및 방산 분야 협력이 비약적으로 확대된 건데요. 천궁을 개량해 대탄도탄 하층 방어 능력을 높인 천궁2는 최대 속도 마하 5, 길이 4m, 무게 400km로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은 약 15억 원 수준입니다. 이로써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의 천궁2를 운영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 것인데요. 향후 아랍에미리트를 거점으로 방산 협력 확대가 기대되는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한국방위사업청과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이날 무기체계 장기 공동 소유 발굴 및 공동 연구 및 개발 완료 무기체계에 대한 공동 구매와 생산 등의 내용을 담은 방위산업 및 국방기술 중장기 협력 MOU도 체결했는데요. 한국의 무기체계 분야 중장기 협력 채널이 마련된 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라카 원전을 비롯해 에너지와 국방, 방산과 보건, 농업 등 다양한 분야를 넘어 이제는 수소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는 특별한 우정국으로서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16일 두바이 엑스포에서는 한국의 날 공식 행사가 열리기도 했죠. 한국은 기업 간 수소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협력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산유국에 불고 있는 탈석유 움직임은 비단 아랍에미리트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2023년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했을 정도로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낸 것이고 다른 산유국들도 전 세계적 움직임을 주시하는 분위기인 건데요. 문 대통령의 이번 중동 순방도 산유국들의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에서도 스마트 혁신 성장과 미래, 그린 비즈니스 협력 일정을 통해 미래 산업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산유국에 불어닥친 친환경 및 탈석유 움직임은 우리 기업들에게 제2의 중동붐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 보완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이 수소 경제를 선도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